안녕하세요. 킥오프의 박정환입니다. 킥오프는 해외와 국내 축구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JBS의 축구 전문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제 드디어 4월이 되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개나리도 많이 피고 벚꽃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학교 캠퍼스가 넓지는 않지만 정말 이쁜 캠퍼스인 것 같습니다. 배봉탕에 피어있는 개나리나 이제 곧 중앙으로 예쁘게 수놓을 벚꽃들, 자작마루 쪽에도 피어있는 꽃들도 그렇고 정말 꽃이 많아서 산책할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하시고 킥오프 들으시면서 여유롭게 산책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 유럽리그는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EPL의 경우 아직도 우승의 향방이 묘연한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가 가볍게 승리하면서 첼시와의 간격을 좁힌 가운데 이번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있었던 첼시와 크리스탈 팰리스 간의 경기는 맨시티의 추격을 받는 첼시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따라서 원정임에도 크리스탈 팰리스를 강하게 몰아붙였는데요. 그러나 크리스탈 팰리스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반 존 테리의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앞서가더니 결국 홈에서 첼시에게 귀중한 승점 3점을 얻어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강등권보다 한 단계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직 강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투지 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역시 시즌 막판에는 강등권의 팀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경기 후에는 맨시티와 아스날의 한판 대결이 있었는데요.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두 팀의 경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더비의 승리로 기세가 한껏 달아오른 맨시티와 첼시전 대패에 이은 웨스트햄전 무승부로 이제는 우승에서 한 발짝 멀어진 아스날. 하지만 앞서 첼시가 패배함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다시 우승의 불꽃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스날의 홈구장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아스날과 맨시티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전반 18분 제코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실바가 그대로 밀어 넣으면서 앞서간 맨시티는 이후에도 계속 몰아붙이면서 추가골 기회를 노렸습니다. 아스날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전반 막판 플라미니가 골을 넣었지만 옵사이드로 무효가 되는 등 많은 기회를 만들면서 동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8분 호들스키의 땅볼 크로스를 플라미니가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후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경기는 그대로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요. 1위를 노리던 맨시티와 추격을 하려던 아스날 모두 다소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한편 라리가 역시 우승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난 주중 레알이 세비야에 패배하면서 우승에서 다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바르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모두 승리하면서 레알을 조금 따돌렸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펼쳐진 주말 경기에서 세 팀 모두 승리하면서 치열한 우승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레알이 선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3점차로 뒤져있고 전적에서도 밀리면서 사실상 4점 차이로 밀리고 있지만 남은 일정상 세 팀 중 레알이 제일 유리하고 더욱이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바르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맞붙기 때문에 레알이 남은 일정 동안 착실하게 승점을 쌓는다면 기적같은 역전 우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분데스리가는 다소 싱거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 자신들이 세웠던 최단기간 우승 기록을 한 경기 앞당긴 27경기 만에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25승 2무라는 엄청난 전적으로 경쟁팀을 여유롭게 따돌렸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부임 이후 사상 유례없는 2연속 트래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뮌헨으로서는 리그에서의 우승을 조기에 확정지음에 따라 포칼컵과 다가오는 챔피언스리그 역시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뮌헨의 엄청난 기세를 막을 팀이 누가 될까요? Should know better, but we won't let go.
이번 주 유럽리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모예스 감독에 대한 반발입니다. 맨유를 27년간 이끌었던 퍼거슨 감독의 후임으로 올 시즌 부임한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은 에버튼 시절 적은 예산으로도 짜임새 있는 스쿼드를 구성하여 팀을 중상위권에 항상 들게 하여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자금을 갖는다면 엄청난 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임 초기에는 모예스로 팬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름 이적 시장에서부터 다소 미숙한 운영을 보이면서 시간을 다소 낭비하기도 하였고, 실제 시즌이 시작되자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각종 안 좋은 기록들을 세워나가는 등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맨유는 리그 7위까지 하락하면서 EPL 부임 이후 최저승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는 최초로 내년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 지지를 보였던 팬들은 등을 돌리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는 롱 아웃, 모예스 아웃이라는 퇴진 요구의 플랜카드를 하늘에 걸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후임을 거론하면서 모예스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맨유의 레전드들과 이사진, 그리고 퍼거슨 감독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모예스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7년간 팀을 훌륭하게 이끈 퍼거슨 감독의 후임이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퍼거슨 감독의 업적을 잇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27년이나 있었던 퍼거슨 감독의 색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EPL 최고의 명문팀으로서 맨유가 하루빨리 리그에서도 유럽에서도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예스 감독 역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서 맨유를 다시금 유럽을 호령하는 강팀으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K리그는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K리그의 레알 마드리드라 불리며 막대한 자금으로 여러 스타급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강호였던 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시즌에는 리그 5위에 그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마저 얻지 못했는데요. 이번 시즌 역시 최근 3경기 1무 2패로 무려 11위까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구단으로 전환한 성남의 첫 승 제물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상황에서 만난 상대는 부적 돌풍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감독의 부산이었습니다. 선발 중 6명이나 교체하면서 첫 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운 수원은 부산의 수비진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반에는 페널티 박스에서 백이종 선수의 슛이 부산 수비진의 손에 맞은 것을 심판이 보지 못하는 불운이 있기도 했는데요. 후반에 들어서는 양팀이 공세를 취하면서 몇 차례 득점 기회가 있기도 했지만 부산의 단단한 수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후반 41분 정대세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승리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의 승리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오늘 빅버드를 찾은 관중 23,767명이 이번 시즌 최다 관중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프로야구를 개막한 주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기록인데요. K리그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수원이 앞으로도 K리그의 부흥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축구 한마디는 바로 페널티킥입니다. 흔히 11m의 러시안 룰렛이라고 불리는 페널티킥. K리그 지난 라운드에서 부산의 이범현 선수가 무려 2개의 페널티킥을 막으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페널티킥을 막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과학적으로 키커가 찬 공이 골라인을 넘어갈 때까지는 0.4초, 키퍼가 몸을 날리는 데는 0.6초가 걸리기 때문에 정확히 찬 공을 막을 확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월드컵에서 페널티킥 성공률은 7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페널티킥은 골키퍼와 키커 간의 심리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정환, 기술의 김재원이었습니다. 그럼 다음